네, 6월 6일 현충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여운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시죠. 조승래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축하할 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비상계엄 후에 진행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지난 선거 과정 총평하신다면 한마디로 좀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2월 3일 날 이제 불법적인 계엄 사태 이래로 딱 6개월 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는 게 공식적인 선거운동 캠페인 기간 23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12월 3일부터 시작된 6개월간의 장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어떤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정치사적 의미나 또 국가적 의미가 매우 큰 선거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하여튼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뭐 계엄에 또 탄핵에 또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에 네. 또 뭐 탈옥에 네. 예, 뭐 탈옥 어쨌든 파면에 네. 그리고 뭐 서부지법 폭동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경호처 관계자들이 현직 대통령 체포를 막는 모습들 네. 뭐 그리고 경찰 기동대가 한남동 관저를 쳐들어가서 네. 체포에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뭐 이런 온갖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그 나이 먹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게 네. 맨날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고 그래요. 네.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진다. 이게 그게 보통 심리적으로 네. 시간을 인식하는 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워낙에 예.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매우 길게 느껴졌고 그러나 그 길게 느껴진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매우 컸고 네. 그거를 국민들께서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하나를 방향을 좀 정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정해주신 그 방향대로 순응하면서 왔던 네.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이 문제는 국민들의 위대한 힘입니다. 네. 그 막 여러 가지 장면들도 막 기억이 나요. 특히 이제 순창 유세 같은 경우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시민들이 우산도 쓰지 예. 않고 그 장면을 그냥 그 위에서 연설하시는 분은 얼마나 또 가슴이 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큰절도 하시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비상계엄을 끝내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 손으로 끝낸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민주적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이후의 과정 여전히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검법 3특검이 동시에 예. 통과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5일 날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 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3번, 2번 네. 뭐 이렇게 됐던 그 특검법을 다 모으면 거부권이 10번이 되는 네. 그런 특검법을 이제 통과시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공식 출범은 6월 4일 날이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특검법이 처리됐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뭐 통합을 얘기할 때 또 특검법 가지고 정치 보복하냐라는 네.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주셨던 국민들의 뜻은 도대체 이 불법 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예. 한번 정확하게 좀 따져보자.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어디까지 관계되어 있는 거냐. 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해달라는 것은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고 네. 다른 당 후보를 선택했던 국민들도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 한 3분의 2 이상이 예. 이 내란 특검 혹은 이 세 개 특검에 대해서 예. 다 지지하고 찬성했던 법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네. 거꾸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는거나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또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또 최혜병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얽힌 그 사연 네. 혹은 책임자 이 문제를 밝히지 말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그 지금 이제 새 특검 그 최장 170일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검사 40명. 그리고 최혜병 특검은 검사 20명, 최장 140일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올 하반기, 그러니까 여름부터 겨울까지는 특검 전국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은 오늘 좀 일부 수정을 해서 네. 당초 40명에서 60명으로 규모를 좀 확대를 했거든요. 예. 그 확대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네. 계속 그 경찰발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예. 등이 그동안 진술했던 것과 다른 맞습니다. 내용들이 CCTV로 CCTV 로. 확인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되고 예,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고 또 내란 문제뿐만 아니라 외환 유치와 네.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과 또 윤석열 또 경호처 등이 그 증거 인멸을 했던 것들에 예. 대한 확인도 계속되고 있어서 맞습니다. 증거 인멸 문제 예. 그리고 새로운 의혹들의 부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수사 기간은 유지를 하되 네, 네. 수사 규모는 인력은 조금 늘려서 네. 그 문제까지도 좀 철저히 파헤쳐야겠다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 테니까 그러면 그날 발효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국무위원들이 물론 이 법안 공포라는 것은 예. 이제 심의 기능이고 그러니까 심의원 의결 네. 심의입니다. 심의이기 때문에 공포권은 이제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네. 그러나 안건이 정해지고 안건에 대한 부서는 국무위원들이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내란에 관계됐다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국무위원으로 네.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할지 그게 약간 좀 사실 관심 가지고 좀 봐야 될 포인트 측면입니다. 예. 아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네.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텐데 예. 그런데 이제 부서를 못 하겠다고 버틴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예컨대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법무부 사람,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를 처리했는데도 남아 있게 됩니까? 아니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사직 처리가 됐습니까? 예, 법무부 뭐, 장관은? 그 원포인트로 박성재 장관만 사직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 냈군요. 예. 그 근데 문제 법무부 몰랐습니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요 종사자에 그렇죠. 해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만 보더라도 그리고 저는 뭡니까?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당시에는 야당이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막 째려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분은 진짜 확신에 차 있다라는 생각을 좀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이제 불법적인 계엄까지 하게 된 과정이 네. 정치적으로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장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형태가 폭력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대라는 합법적 폭력이지 않습니까? 네, 군대는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쨌든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시도가 불법 계엄이었기 때문에 예. 그만큼 그 째려보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예. 도끼를 찍어서라도 뭐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끔찍한 일이죠. 끄집어내라 뭐 예. 이렇게 했던 거고 뭐 영연백 뭐 다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만약에 이 비상계엄을 국민의힘으로 진압하지 않았다면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럼요. 그날 12월 3일 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민주당의 대표로서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유튜브 라방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 국회로 좀 모여주십사라는 이 간절한 호소가 있었고 그 호소보다도 먼저 움직였던 국민들도 계시고 또 호소를 듣고 움직였던 국민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그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의원들 네. 담 넘는 걸 도와주시고 도와주고. 저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제가 대전에서 출발을 해서 예. 2시간 약간 한 1시간 한 40분 50분쯤에 그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네네. 그 의결하기 한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경찰이 쭉 봉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시민들이 몸싸움을 해가지고 네. 저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예, 한 팔 정도 되는 예, 거. 예, 그 사이를 시민들이 몸싸움 해가지고 경찰들을 밀어내가지고 예. 그 사이로 제가 뛰어넘었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 진짜 그 시민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뛰어넘어서 이제 이 본청을 쭉 보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예. 있고 본청 앞에 그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야, 사람은 체포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예. 그래서 이제 의원회관으로 가서 지하 통로로 네, 이제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는 지하 통로 안 막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하 통로로 쭉 내려갔는데 예. 거기 이제 어떤 분이 올라오면서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그래요? 거기서 예. 내려갔는데 예. 거기 국회 직원들이 예. 있었어요. 직원들이 예. 아 의원님 예. 이쪽으로 빨리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오. 제가 그 지하 통로 통해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그 지하 통로로 예. 그 무장한 군인들이 예. 예. 본청에 유리창 깨고 난입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네. 그 군인들이 그 지하 통로를 통해서 불 끌어간 거죠. 갔다고 단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통로에. 예.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합니다. 그 국민들이 이번 대선은 확실하게 내란 종식이다. 이 슬로건 네 글자로 딱 네 글자 총 대선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뭐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국민의힘 특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물론 이제 특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지만 의석 결과를 보면 투표 결과를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이 특검에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에. 추경호 원내대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동안 본인들이 처음에 이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정치적 법적 네.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을 그었으면 됐을 텐데 네.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자기 부정이 되니까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늪에 깊이 빠지는 거죠. 그러지 말고 국민의힘도 명확하게 지난 6개월간의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규정하고 평가하고 반성하고 또 그런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어야 네. 그나마 대화가 가능한 또 대화가 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지. 예. 지난 6개월간 했던 그 행태 그대로 하게 되면 아마 그나마 어렵게 이 40%를 영끌해서 모은 이것도 이제 다 쓸려 내려갈 겁니다. 예. 그 국민의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고 사실은 김상호 의원까지 왔기 때문에 의석도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중질환적 상황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 급기야 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긴 했지만 그게 뭐 딱히 계속 그걸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 알량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느냐라는 내부의 비판도 있고 친한계에서는 지도부 총사퇴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도 그냥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어쨌든 근데 파트너긴 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를 같이 해야 되는 파트너인데 저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후 정치 과정을 같이 뭘 도모할 수가 있을 건가? 아니면 배제를 해야 되나? 새 정부에서 위헌정당 심판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 이제 내부의 분쟁에서 내분이 생기면 네. 그거를 혹은 이제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하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더 강경하게 투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는 네네. 싸우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바깥의 적을 상해서는 네. 또 뭉쳐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여당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농성하고 투쟁만 했던 사람들인데 네. 야당 돼가지고 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국가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 정당이 내란에
그 관여가 됐냐 안 됐냐를 떠나가지고 그거는 정당으로서 자기 기능을 포기한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 상태면은 저희들로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좀 걱정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 당이 뭔가 합리적인 네. 그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좀 질서, 그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네네. 질서 있게 좀 수습을 해주면 네. 그런 상태에서 뭔가 당이 정상화가 되면 정상적인 정당과 무슨 네. 대화도 하고 협치도 하고 이게 가능할 텐데 네. 저렇게 자꾸 비정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 네. 위헌정당 심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거는 뭐 내란 수사 여부를 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실제로 명백하게 그 지난번에 헌법재판소가 그 판결을 내리면서 네. 복수 정당 체제에 대한 예. 아주 명쾌한 해석을 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뭐라고 해석을 하냐? 복수형 정당 체제는 예. 그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네. 그런 구조가 복수 정당 체제라고 설명을 해놔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평가받는 게 정당이라는 거예요. 예. 그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 정당성, 예. 합리성 이게 예. 이제 그 정당의 그 기초이고 그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 체제의 핵심이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 이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정당이라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요. 이런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41%가 넘는 지지를 영남 지역과 강원 지역으로부터 받았다. 물론 이제 민주당도 부울경 지역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40%가 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이 정치를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이것도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또 착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내란 종식에 대해서 41%의 국민들이 그럼 반대한 것이냐?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예, 예. 그러나 그 중에 반은 적어도 아니 내란 상태는 분명히 잘못됐지. 그건 인정.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좀 불안해서 나 못 지켜서 뭐 아. 이런 사람들인 것이지. 예. 그거를 자체를 어. 내란 종식이라는 그 프레임이나 그 주장 자체를 전부 예. 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그 생각을 간다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에 그 지지했던 분들이 또 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내분의 핵심은 이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네. 어쨌든 그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 사태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거는 규정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부정하는 세력과 네. 그래도 적어도 그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세력이 내부에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나 그 어떤 측면에서 봐도 그걸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결국은 그걸 인정해야만 어떤 해법이 만들어질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친윤 세력들이 그걸 인정을 하기 그렇죠. 어렵겠죠. 예. 걱정입니다. 근데 그 여전히 활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제 투표장에 동부인해 가지고 나와서 웃으면서 그러게요. 여유 아이 데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 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뻔뻔함인데요. 그 뻔뻔함이 저는 그 정치적 뻔뻔함뿐만 아니라 이 일생을 검사로 살아오다 보니까 네. 범죄자의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 내가 무슨 뭐 쫄리는 행위를 한다. 네. 그거 범죄자니까 일종의 자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더 예.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 스스로도 속이고 네. 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라는 자기 최면을 계속 걸고 있는 거죠. 예. 내가 잘못한 거 없다라는 것을 아. 그러니까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예. 일상생활에서도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아. 네. 그 제정신 아닌 것 이게 같은. 범죄자의 심리죠. 범죄자의 심리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 자기가
인정하면은 내란범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자백을 하는 거니까. 예. 그 자백할 수는 없다. 나중에 뭐 사법적으로 저 재판부에서 예. 판단하더라도 나는 자백은 안 하겠다. 예. 이런 거죠. 이 정치적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에서 사면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은 네. 명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런 취지로 보면 그거는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예. 그 12.12 군사 반란 또 뭐 그 5.18 광주 학살 네. 그로 인한 어쨌든 전두환 노태우 등이 네. 이제 내란죄로 단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중에 뭐 다 사면되고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이 내란의 그 수괴와 네.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뭐 저거 해도 뭐 다소 그냥 좀 살다가 뭐 또 사면 될 텐데 뭐 이런 심리적인 예. 기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철저하게 예. 파헤치고 철저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사면보다 재구속을 먼저 좀 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보리밥 먹으러 다니고 한강공원 산책하고 날도 더운데 파카 입고 돌아다니고 마침내 투표장에 그 어린아이 엄마가 확 데리고 가더라고요. 중간에 영상 보니까. 예. 그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게 해도 되는 거냐. 내란 수괴를. 그리고 종범들은 전부 구속돼 있는데.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특검이 출범을 하면 네. 아무래도 그동안 사실은 뭐 검찰, 경찰 그리고 뭐 공수처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군검찰 이렇게 네. 나눠서 조사되던 것들이 하나로 다 모아져서 하다 네. 보면 기존의 그 여러 가지 혐의들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혐의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네, 특히 네. 이제 내란죄의 그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에 관련된 네. 거라든지 아니면 외환 유치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당연히 재구속 사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혐의 사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명품백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이명수 씨가 건넨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통일교로부터 그러니까요. 샤넬백을 2개나 받고 무슨 목걸이 6,200만 원짜리 뭐 이런 목걸이도 받고 이것뿐이겠느냐? 막 여러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뭐 주가 조작 이슈, 뭐 양평도로 문제 뭐 등등 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도 시작이 될 텐데 검찰이 너무 미온적이다. 이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임도 안 하고 그럼 계속 같이 가는 겁니까? 어쨌든 뭐 임기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 심우정 총장도 네. 그 지난 내란의 밤에 네.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네. 본인은 문제가 없는 것이냐, 뭐 떳떳하냐, 이런 예. 것들도 검찰도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도 수사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검찰 자체가 그러면 도대체 그 내란의 밤에 왜? 어떤 그 행위를 했는가 네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윤석열을 석방시키는 과정 속에서 네.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그 부분은 또 공수처나 이런데 또 고발도 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네. 파헤친다면 뭐 그 결과 뭐 문제가 확인되면 네. 당연히 본인이 뭐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인터뷰에서 그 내란과 관련해서 정치인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몇몇 거명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그 조사해서 수사해서 다 뭐 또 정치 보복이네 탄압이네 또 이런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 선거 진행 과정에서 그 뭐 방송에 이제 단독 보도로 나온 네.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윤석열이 이제 12월 3일, 12월 4일 그 사이에 네. 그 정치인들과 통화 내역들, 추경호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당시 예. 뭡니까 그 나경원 의원, 네. 또 몇 명하고 통화가 윤상현 의원 예, 이렇게 윤상현. 통화된 예.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도대체 어떤 대화들이 오가는 거냐? 음. 그러면 말 그대로 네. 지금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본회의 소집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네. 그거 예를 들면 본회의 성립 요건, 의결 요건이 안 되도록 예. 만약에 방해해라, 네. 방해해라. 네, 방해해라, 예. 가면 안 된다, 예. 의원들 다 빼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물리력을 통해서 군대한테 지시한 것은 예. 그것도 당연히 그래서 지금 내란죄 문제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된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다. 예. 그렇다면 그거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요 임무 종사자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 뭐 부하 수행 뭐 그 정도 동조범. 예.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 선거 캠페인 하면서도 그 수사기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리고 추경호 의원은 관련된 고발이 있었고 또 경찰에서 조사도 받은 적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특검이 이제 출발을 하면 실제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방해했던 시도들이 네, 예. 물리력을 통한 그 군대나 경찰을 동원한 물리적 행사 네. 예. 이게 내란죄의 핵심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핵심이고. 예. 그리고 그 정당이 네. 혹은 다른 어떤 기관 단체가 그 국회의 권능을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를 했다. 네. 그럼 그것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 관련해서도 진짜 몰랐을까? 예. 특히 이제 김태효 안보실 2차장 또는 뭐 신원식장 그 실장 안보실장은 뭐 본인은 몰랐다고는 하고 뭐 계엄에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안보실장보다는 김태효가 실세였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안보실장은 몰랐을 수 있고 김태효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블록도 사실은 수사가 본격화돼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대통령실 갔더니 뭐 무슨 볼펜 주는 공무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무덤 같더라.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책임 문제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 실제로 그 이제 불법 계엄의 선포 준비 선포 과정에 예. 얼마나 개입했느냐. 그리고 그 계엄에 선포하고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의 과정에 예. 또 대통령실은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예. 그 증거 인멸을 어떻게 했느냐. 증거인멸. 예. 증거 인멸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전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네. 무덤 같다라고 표현된 것은 예.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거는 그런 거야말로 증거 인멸 정황이죠. 네. 아마 한남동 관저 그것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한남동에도. 예, 그럴 겁니다. 예. 궁금한데 사우나 뭐 무슨 골프장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제가 아침에 그 기자들하고 이제 문답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아까 이제 무덤 같다는 네, 대통령실 네, 용산 네. 대통령실 얘기를 했더니 그건 관행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슨 관행입니까? 네. 그거는 이명박 때 한번 그랬고 네. 박근혜 때 그랬고 네. 지금 윤석열 때 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정부는요. 예. 제가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예.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순장조였는데 순장조. 예. 대통령 선거 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네. 기록물 인계 그걸 철저히 하라고 네. 직접 챙기셨어요. 끝까지. 대통령께서.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중에 그래서 어쨌든 그 기록물법도 네, 만드시고 네, 네. 대통령 기록관도 만들고 네. 그 중에 외교 안보상 심각한 그 통계나 아니면 데이터 같은 네, 네, 것들은 네. 그냥 뭐 지정 기록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걸 제외하고는 다 넘겨주라고 하신 거예요. 다 넘겨줘라. 그럼요. 예.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는 해야 될 거 당연히 아닙니까? 정부는 인수인계를 계속 해야죠. 이어지는데. 그렇죠. 아니 당은 바뀌더라도 정부는 계속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유명한 그 대화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뭐 인수인계 했다고 하는데 예. 뭐 비밀번호 하나 주고 가더라. 그 컴퓨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예. MB답네요. MB답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 인수인계 한다더니 뭐 비밀번호 하나 주고 가더라. 예. 그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다 있어요. 정보 보건데.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예. 예. 거기 들어가면 다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없앤 거 파쇄하고, 아닙니까? 예. 없앴고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탄핵되기 직전에 네. 대통령실 뭐 관저 포함해가지고 뭐 연기가 문서 태우는 연기가요. 그러니까요. 이거 장난이 아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자기들의 DNA지 증거 인멸을 위한. 예. 그게 무슨 관행입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그 보수 정부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착한 표현인 것 같고 어쨌든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DNA다. 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안 한다. 지난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럼요. 인수인계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다 가라. 그렇죠. 막 그래서 그때 분란이 났었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절차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건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법률. 있죠. 네. 다 매뉴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다 왜 있죠. 그걸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기록물법 위반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만약에 각종 이제 업무 인수인계 규정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했으면 네. 직무유기가 해당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업무 방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 방해 혐의도 있는 거죠. 예. 물론 막 수사로 다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혐의들이 있는 그건 것이다. 상식이죠. 상식이다. 조그만한 그 예를 들면 그 점포를 하나 문 닫고 네. 내가 예를 들면 치킨집 하다가 네. 내 사장님이 다른 분한테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도 권리금을 주고 넘기고 받고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매뉴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장소 그럼요. 팁도 구멍가게도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한 나라 5,200만 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예. 정부를 인수인계 받는 이 과정에서 저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음이 급하시고 바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국무회의 하는 거 보니까 군기 세게 잡으시는 거야. 김밥 드시면서 뭐 이렇게 세게 하는데 보니까 이제 장마가 곧 올 수 있어서 그렇죠. 그 예. 대비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첫 해에 윤석열 정부 첫 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서울 시내 강남이 막 잠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 보고 그냥 퇴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대통령이 어떻게 구급 공무원들도 전부 주민센터로 복귀해가지고 밤새고 야근하고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집에 퇴근을 할 수가 있냐? 제가 가니까 보니까 아파트가 벌써 우리 동네 잠기더라고요. 그거 보고 얼른 집에 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예.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코미디예요. 참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니 하여튼 굉장히 마음이 바쁘고 한데 그 선거 내내 그 후보 대통령님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 눈에 비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 어제 그저께 어쨌든 6월 4일 날 취임식 할 때 취임식 하실 때도 그 취임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 네. 유연한 실용 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분열과 갈등이라는 건 참 무능한 사람들의 네. 결과물이고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다 이런 네네네. 표현을 예. 했거든요. 예.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업무 스타일이나 성정을 정확히 좀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흔히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또 당 대표를 하면서 매우 속도감 있게 일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머리가 워낙 있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의사 결정을 할 때 독단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 결정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10개월 동안 같이 일하면서 네. 저는 대표한테 반대되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레드 팀이세요. 그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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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다 들어요. 어. 다 듣고 예. 근데
결정을 하면 집행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결정 과정은 숙고를 하고 결정되면 집행은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숙고를 오래 하더라도 네네. 실제로 이 문제 제기부터 집행까지는 네. 짧은 거예요. 대신에 집행 과정은 제일 짧고 네. 숙고 과정은 좀 길죠. 그러니까 길게 논의하고. 그렇죠.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 스피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지난 어쨌든 그 10개월 동안 같이 일하면서 제가 네. 그걸 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를 네. 하면서 김밥 이제 네. 먹으면서 했던 그게 사실은 지난 정부에 다 임명한 그렇습니다. 사람들 아닙니까? 예. 지금 아마 거기에 이제 배석해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예. 뭐 그다음에 강유정 대변인 예. 뭐 몇 명 정도 빼놓고는 다 그렇죠. 임명한 사람들 원래 아닙니까? 있던 사람들. 국무위원들은 한 명도 임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챙겨야 될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임 정부 사람이건 네. 내 사람이 아니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건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이고 네. 국무위원들이라면 챙겨야 될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은 흔들림 없이 챙기자. 네. 이게 얼마나 실용적인 태도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위원이 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돼 있고 이제 내각 인선이 이제 조만간 되겠지만 이게 또 저 인사청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일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체 조각이 되는 데는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 될까요? 보통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도 보니까 네. 국무위원들을 다 구성하는데 한 2달 가까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예. 2달. 네, 네. 2달 가까이. 예. 근데 이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거 먼저 이제 순차적으로 할 텐데 예. 기본적인 것은 한 달 정도 예, 걸릴 것이고 예. 나머지 이제들 다 구성하는 데는 네. 모두 2달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그 2달이 참 힘들겠다. 근데 이제 국무회의 기본적인 요소 이제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네. 최대한 스피디하게 해서 한 달 정도는 구성을 해야죠. 예. 나머지 이제 예. 예를 들면 뭐 그 국무위원들 말고 기타 정부위원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이제 전체적인 세팅하는 네. 그리고 실무자들까지 아하. 예를 들면 행정관 뭐 이런 예. 세팅하는 데까지는 거의 2달 정도 걸린다는 아하. 것이고 예. 필수적인 구성은 한 달 정도 끝내야죠. 그렇군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 이제 다음 주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의원님 도전하신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예, 뭐 소문이 이제 파다합니다. 예.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예. 이번에 도전하십니까? 그 지금 상의 중에 있고요. 예. 예. 근데 뭐 하여튼 언론에서 그렇게 자꾸 써주네요. 그 좋은 거 아닌가요? 뭐 나쁘지는 않죠. 예.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이 돼서 좀 제대로 원내 협상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국회 이제 9년 했고 네. 그러니까 간사를 제가 6년 한 사람이에요. 아 간사 전문 정치인이 네. 근데 이제 협상에 능하다 이런. 간사를 얘기. 하면서 이제 위원장이 우리 당일 경우도 있었고 네. 또 다른 당인 경우도 네. 있었고 다른 당 중에서도 또 제 3당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쵸. 제가 초선 때는 제가 네. 교육 간사를 했는데 네. 그때는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이 그쵸. 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런데도 네. 나름대로 입법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저 나름 그 제가 협상의 달인입니다. 예. 협상의 달인. 예. 당 대표 선거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원내 대표가 뽑히면. 예, 원내대표는 6월 13일 날 네.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전날 12, 13일 지금 이번부터는 20%의 당원 네. 의견이 들어가도록 돼 있으니까 예. 당원 투표가 들어가고 13일 날 오후에 네. 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요. 네. 대표가 지금 거리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최고도 결국에는 이제 그쵸. 국무총리 국무총리. 지명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으로 예. 이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 한 명에 대해서도 좀 거리가 된 거니까 네. 그두 분에 대한 선출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주 9일 날 네. 6월 9일 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예. 그리고 13일 날 또 중앙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이제 하게 되고요. 예.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이제 이춘석 예.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고 예. 이번엔 이렇게 또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당 대표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고 당 대표의 예. 결선 투표제가 예, 도입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예. 그 동안에는 중앙위원들만 투표권을 행사했었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고
중앙위원 50%, 당원? 네, 당원 50% 오, 그렇게 해서 예. 하는 걸로 예. 오늘 변경해서 최고의 의결이 좀 있었고요. 아, 예, 예. 예. 그게 이제 당무위원회, 음흠. 중앙위원회 이게 당원 네. 개정 사항이기 예, 때문에 예, 예. 13일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개정이 될 거고요. 네. 예, 예. 민주당이 직접 민주주의를 상당히 많이 구현을 하고 워낙 큰 당이고 당원들이 많고 이런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집단 지성의 힘이 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 시대, 당원 주권 그렇습니다. 시대, 당원 주권. 예, 이렇게 좀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 아까 그만뒀다고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찾아가지고 같이 그만두자. 뭐 물귀신인가요? 뭐 권성동은 물귀신인가? 그러니까 진짜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예? 근데 사실 정상적이라면 네. 그 물론 뭐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누굽니까 권영세 그 후보 교체 파동 이후에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선거 캠페인에서 완패를 했으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다 일괄 사퇴하는 게 맞죠. 옛날엔 그랬죠. 그게 옛날에 맞습니다. 싹다 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권성동 왜 나만 그만둬라는 게 예. 좀 물귀신 같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좀 그게 좀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다. 해야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말고 네. 비대위 체계를 좀 오래 끌고 가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한동훈 측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빨리 전당대회 그만둬라. 하자 예,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싸움을 지금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건데, 예. 근데 싸움의 본질이 전당대회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죠. 예. 그게 아니고 예. 이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파면 사태에 대해서 예. 또 그로 인한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해서 그 당이 어떻게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보수건 뭐건 뭐 그런 걸 떠나서 네. 이념적 가치를 떠나가지고 뭔가 합리적 정당으로서 네.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면 그래도 쟤들 얘기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뭐 그래 뭐 저렇게 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 네, 예, 예.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회복하는 게 먼저죠. 전당대회를 언제 하냐 마냐 이게 본질은 아니고 예. 그 한동훈 대표도 지난번에 대선 운동을 안 하고 당권 운동만 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여전히 예. 한동훈 대표의 레토릭은 무슨 불법 계엄에 반대하고 내란에 반대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네. 결국은 자기가 당권을 쥐기 위한 당권 투쟁의 수단인 것이지 그게 본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 네. 이거에 기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같죠. 예. 사실은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있는데 국민의힘하고 같이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냐 내란 세력인데 그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래도 그 내란 특검 뭐 3특검에 대해서 이제 어제 3특검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 네. 뭐 한두 명이지만 그래도 찬성했던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있더라고요. 있다. 예. 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저 합리적 이성을 되찾기를 바라겠고 예. 합리적 이성을 회복하는 의원들과는 함께 네. 당연히 개헌 문제든 네.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같이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어쨌든 원내대표 도전하실지 예. 결정되면 말씀 꼭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워낙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또 지난 6개월 동안 그 내란을 헤쳐오면서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뛰어난 리더십이 물론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그 내란의 6개월을 헤쳐왔던 것처럼 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여전히 좀 신뢰를 보내주시고 또 함께 힘을 이렇게 좀 불어넣어주는 네. 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하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네. 그러나 통합한다고 그 지지부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되 네. 통합된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네.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영남과 강원 지역에 대한 숙제 고민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 또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